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영상 제작 입문 시간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인데요. 봄이 되니까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연도 옷을 갈아입고 아름다운 색깔의 꽃들을 피워내고 있죠. 또 실록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날씨가 화창해지면서 사람들은 산과 들로 나가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데요. 이왕이면 여러분이 자연으로 나가실 때 카메라나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고 나가서 야외에 있는 야생화뿐만 아니라 자연의 아름다움을 영상으로 한번 담아보시면 어떨런지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영상물, 동영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샷과 샷의 구조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또 그 종류와 화면 전개를 위한 영상 문법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실 학습 내용과 주요 용어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영상물을 구성하는 샷과 화면 사이즈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고 기초적인 주요 영상 문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샷이란 영상의 최소 단위로서 어떤 영상을 만들기 위해 녹화 버튼을 눌러서 녹화를 시작하고 다시 버튼을 눌러서 녹화를 마치기까지의 한 화면의 지속 시간을 의미한다. 이미지너리 라인 또는 180도 법칙이란 마주보고 선 두 인물을 촬영할 경우 두 인물을 축으로 하는 가상의 선을 긋고 이때 만들어지는 180도의 범위 안쪽에서만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30도의 법칙이란 숏을 촬영할 때 이어지는 다음 숏을 처음 숏의 위치와 각도에서 최소한 30도 이상 옮겨서 촬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관객의 관심을 자연스럽게 이동시켜 새로운 관점과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한 것이다. 네, 여러분 주요 용어들 잘 이해하셨나요? 오늘은 그 영상물을 제작함에 있어서 구성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또 기본적인 영상 문법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문법이란 효과적인 촬영을 함에 있어서 그 원활한 촬영과 또 나중에 편집을 위해서 이야기를 좀 더 명료하게 하고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몇 가지 촬영의 규칙들을 의미합니다. 흔히 이제 영상물은 크게 사진처럼 정지 화면, 소위 스틸이라고 하는 정지 영상과 영화나 텔레비전처럼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의미를 표현해내는 동영상물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의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진이 일반적으로 하나의 영상으로 어떤 의미를 표현한다면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 다큐멘터리, TV 광고와 같은 움직이는 동영상물은 물론 애니메이션도 포함되죠. 여러 가지 숏을 통해서 의미를 전달합니다. 또 여러분이 사진을 감상하시는 데는 시간적인 제약을 그렇게 받지 않지만요. 동영상물은 하나하나의 그 샷이 무한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수초, 몇 초에서 또 몇십 초 혹은 아니면 뭐 1초도 안 되는 작은 초에 일정한 시간밖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실제로 그 동영상물의 구조인 숏과 씬과 시퀀스의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숏이란 것은요, 영상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죠. 최소 단위고, 또 숏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을 씬이라고 하는데요. 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개별적인 화면들이 모여서 만든 장면이 바로 씬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퀀스라고 하면은 여러 곳의 공간에서 벌어지는 장면들로 이루어지는 에피소드의 단위를 말합니다. 네, 이렇게 그 숏과 씬과 시퀀스가 모여서 하나의 스토리를
구성하고요. 이렇게 스토리가 여러분이 보시는 바로 프로그램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그 숏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동영상물로 여러분이 존경하는 어떤 분의 휴먼 다큐멘터리를 한 편 제작한다고 합시다. 그럴 때 이제 그 사람을 어떤 면에서 다루냐 했을 때 그분의 어떤 가정에서의 생활, 또 직장에서의 생활, 그리고 사회에서의 그분의 여러 가지 활동, 또 취미생활 등을 담을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 공간에서 벌어지는 그의 삶과 또 도전, 또 갈등과 역경, 승리, 희망 등에 관한 각각의 에피소드를 어떻게 영상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로 오늘 배우실 내용에 포함되어 있죠. 이러한 그 에피소드별 시퀀스를 하나씩 촬영하는데도 하나의 시퀀스 안에는 여러 개의 씬들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존경하는 분의 직장 생활에서 회사 내에서 그의 작업 활동과 동료와 부하 직원과의 관계, 혹은 뭐 그분이 어떤 제조업에서 일하면 공장이나 거래처에서의 장면들, 뭐 해외 출장에서 벌어지는 짧은 이야기들, 바로 여러 가지 나타나는 또 씬, 장면들이 모여서 하나의 시퀀스를 구성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의 특정한 씬은 다시 다양한 여러 개의 숏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이제 샷이라고 하기도 하고 숏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어식 영어의 샷을 이제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제 숏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가령 이제 그분이 어떤 해외 출장을 갔을 때 어디를 어떻게 해서 갔는가를, 그렇다고 해외 출장을 일주일을 가는 것을 뭐 일주일에 걸쳐 방송을 보낼 수 없겠죠. 그것을 몇 개의 숏으로서 표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또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과 만났을 때 풀숏이나, 또 사람과의 대화를 할 때 미디움 숏, 그분은 버스트 숏, 뭐 클로즈업 등 다양한 종류의 숏을 활용해서 그 사람의 해외 활동에 관한 씬을 의미 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의 숏은 영상을 구성하는 최소의 단위로서, 예를 들면 우리가 글을 쓸 때 문장에서의 단어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제 영상물을 여러분의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한 권의 책으로 이제 비유해서 설명을 드린다면은요. 예를 들면 책에 어떤 장이 있고 챕터가 있고 또 절이 있고 문장이 있고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비슷하시 영상물에서 책의 하나의 큰 장은 시퀀스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하나의 챕터 속의 절이나 문장은 장면으로서 씬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단어는 샷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촬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영상을 구성하는 최소한의 단위인 바로 숏입니다. 각 숏을 어떻게 구성하고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장면, 즉 씬의 이야기의 흐름과 구성이 크게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런데 영상 촬영의 기본은 그 상황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의 숏만으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영상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이 전후 맥락, 상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공간과 시간에 대한, 또 인물과 분위기에 대해서 숏을 통해서 잘 표현해야 합니다. 즉 상황이 벌어지는 공간적인 특징, 공간적 상황과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일들, 즉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다 친절하게 숏으로서 분할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 숏 안에는 다양한 정보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각각의 화면 사이즈, 다시 말해서 샷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영상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화면 사이즈들이 전달할 수 있는지 숏의 종류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숏이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상물에서는 서로 사이즈가 다른 여러 가지의 숏들을 통해 전달하려는 바를 명료하게 표현해내며, 이러한 화면 사이즈의 구분은 주로 인물을 기준으로 한다. 롱숏은 화면 내에서 인물이 차지하는 부분이 아주 적고 배경을 포함해 넓은 영역을 보여주는 숏을 말한다. 인물의 표정이나 감정 등은 잘 보이지 않고 주로 전체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풀숏은 화면 내에 인물의 전신이 포함되는 숏을 말한다. 풀숏은 배경의 많은 부분을 볼 수 있지만 주된 관심이 인물에게로 이동하기 시작하는 숏이라 할 수 있다.
어떠한 상황을 설명하며 인물의 동작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숏이다. 미디엄 숏은 일반적으로 허벅지 위쪽 정도에서 커팅해서 상반신을 보여주는 숏으로 얼굴 표정의 미묘한 변화를 어느 정도 볼 수 있다. 웨이트 숏은 허리 부분에서 커팅해서 그 위쪽을 보여주는 숏을 말한다. 이러한 숏은 풀숏과 바스트 숏의 중간 사이즈로서 화면 내에서 보여주는 인물과 배경은 비슷하지만 풀숏보다 인물에 대한 집중도가 좀 더 강하며 주로 그룹숏의 대화 장면 같은 경우에도 적절히 사용된다. 바스트 숏은 인물의 가슴에서 커팅되어 그 윗부분을, 클로즈업 숏은 얼굴 전체만을 보여주는 숏을 말한다. 이들 숏은 시청자가 피사체에게 아주 가깝게 다가서서 바라보는 듯한 거리적 친밀감을 만들어준다. 때문에 얼굴의 표정, 그 중에서도 특히 섬세한 눈의 동작을 가장 잘 살필 수 있어 영화나 드라마에서 인물의 감정 표현에 가장 빈도 높게 사용되는 숏이다. 이런 경우에는 배경은 자연스러운 아웃포커스 상태가 되므로 배경에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고 전적으로 인물의 감정적 흐름에만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되어 가장 주목도가 높은 숏이라 할 수 있다. 네, 앞에서 여러분이 살펴보신 것처럼 화면 사이즈는 주로 인물을 중심으로 표현하고요. 각 숏을 부르는 명칭은 나라에 따라 또 제작 현장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이제 다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명칭을 이제 통일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인물의 크기를 놓고 풀샷이냐, 니샷이냐, 뭐 웨이스트샷이냐, 버스트샷, 가슴샷이냐, 클로즈업이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지요. 이렇게 각각의 그 화면 사이즈의 명칭이 다른 것은 사이즈에 따라서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따라서 촬영을 하실 때요, 먼저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숏은 어떤 사이즈가 어떻게 돼야 하는가, 또 가장 적합한 샷은 무엇인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이렇게 화면 사이즈에 대한 개념이 없이 무조건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한다면 이야기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이야기 전달이 명확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화면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명료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칫 여러분이 전달하시고자 하는 내용마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샷을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촬영을 할 때는 흔히 이제 여러분이 항상 제3자에게 전달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럴 때는 그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다시 말해 이야기를 보고 듣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작품을 제작해야 되는데, 이때 어떤 상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마치 이제 신문기자나 방송기자들이 뉴스 기사를 구성할 때 사용하는 방법을 좀 끌어다가 사용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육하원칙, OW1H라는 육하원칙을 응용할 수가 있는데요. 즉 영상물에서는 화면의 사이즈를 통해서 각각의 그 내용들을 어떻게 표현할지 설명해 줄 수 있고요. 또 이때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각 사이즈들, 화면에 뭐 롱샷이든 버스트샷이든 뭐 미디움샷이든 이런 각각의 사이즈가 맞는 역할은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그 육하 원칙에 따라서 구분을 해보면은요. 자, 언제, 어디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촬영하는 장소 있죠.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롱샷과 풀샷을 사용하는데요. 이 두 샷은 넓은 화면을 통해 시간과 공간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누가 무엇을 이것을 표현하실 때는 미디움 샷과 웨이스트 샷, 즉 한 중간 사이즈 정도의 크기들은 좀 더 인물에 다가간 느낌으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떻게, 육하 원칙에서 어떻게, how와 그리고 왜, why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바스트샷, 우리가 흔히 이제 증명사진 샷처럼 이렇게 인물의 가슴까지 나오는 샷이죠. 그 다음에 클로즈업을 통해서 특정한 대상에 집중시켜서 이야기를 강조하고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글쓰기에서 육하 원칙이 있지만 이 육하 원칙을 영상물에 적용해 봤을 때
다양한 화면 사이즈로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이 화면 사이즈를 이용한 OW1H란 것은 촬영할 대상과 그 장소와 시점, 행위, 이유 등을 숏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어떻게 사이즈로 표현해 줄까 하는 상황 전달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영상물에서 이렇게 각 씬을 전달하려는 내용과 목적에 따라서 서로 다른 화면 사이즈와 숏으로 구사해서 표현하다 보면 여러분도 보다 효율적으로 숏과 씬을 구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는 대부분의 방송 프로그램들, 드라마가 됐던, 교양 프로그램이 됐던, 동영상물은 대개 하나의 씬이나 숏으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영상물들이요, 무수히 많은 숏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지고요. 또 이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촬영된 각각 한 개 한 개의 숏이 나중에 이제 편집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다시 컷과 컷으로서 서로 연결이 결합이 되고 그래서 다시 구성이 되어서 이야기를 창출하고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이제 촬영을 할 때는 항상 이러한 연결, 다시 말씀드리면 편집을 염두에 두고서 샷을 만들어가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자칫 이 편집 과정을 소홀하게 생각하고서 샷을 무조건 촬영을 이제 하게 된다면 나중에 이제 촬영 후에 편집할 때 촬영한 숏들이 서로 매끄럽게 연결되지 못할 수도 있고요. 영상물에서는 이렇게 연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과거부터 적용해온 규칙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마치 이제 글로 문장을 쓸 때 우리 국문법의 문법과 같은 것으로서 다른 말로 우리가 영상 문법이라고 말합니다. 문법적으로 올바르게 표현하면 글을 좀 더 이해하기가 쉽고 내용을 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듯이 영상 제작 역시 이런 문법적인 영상 문법의 기초를 바탕으로 만들어낸다면 좀 더 손쉽고 명료하게 여러분이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전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기초적인 영상 문법에 관한 내용을 우리 영상제작 입문에 저와 같이 책을 쓰신 한국예술종합대학교의 한성수 교수님으로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있다시피 영화나 TV 드라마, 다큐멘터리와 같은 영상물은 하나의 샷만으로 구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촬영 현장에서는 무수히 많은 샷들을 촬영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런 샷들을 편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 연결해서 하나의 씬을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때문에 촬영을 할 때는 항상 편집을 염두에 두고 촬영을 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이런 편집을 염두에 둔 촬영이 등한시하게 되면 서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아예 못 쓰는 그런 샷을 촬영해 버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지켜줘야 될 것이 상황 설정 샷과 이미지러리 라인이라는 개념입니다. 상황 설정 샷은 지금 보고 계시는 바와 같이 어떤 공간에서 어떤 인물들이 지금 동작을 하고 있냐 하는 것을 갖다 보여주는 샷을 말합니다. 배경과 인물들의 위치관계, 인물들과 인물들의 위치관계 또는 방향성을 시청자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샷을 말하죠. 가령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앉아서 이야기하는 장면을 촬영한다고 하죠. 여러분은 설정샷에서 지금 남자가 여자의 왼쪽, 여자는 남자의 오른쪽에 앉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촬영을 할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샷을 촬영할 때는 이쪽에서 남자가 여자를 보는 왼쪽에서 오른쪽을 보는 시선, 그리고 반대로 이쪽에서 여자가 오른쪽에서 왼쪽을 보는 시선을 촬영한 단독샷을 촬영하고 나중에 이 두 개의 샷을 붙이게 되면 여자와 남자가 마주 보면서 촬영하는 샷으로 완성되게 됩니다. 이미지너리 라인상에서 촬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카메라가 잡을 수 있는 각도의 앵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5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첫 번째, 마스터 투 숏은 두 인물을 함께 잡는 숏으로
전체의 상황을 보여주는 설정 숏의 역할을 한다. 두 번째, 측면 숏은 마스터 숏과 같은 각도에서 인물의 측면을 잡는 숏으로 대상을 완전히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느낌을 준다. 세 번째, 단일 객관 숏은 인물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단일 숏을 말한다. 단일 객관 숏은 상황에 따라서 카메라 렌즈 축과의 시선 관계를 조절해 카메라를 좀 더 안쪽으로 이동시켜서 잡아낼 수도 있다. 네 번째, 오브 더 숄더 샷은 앞사람의 어깨와 같은 신체의 일부를 걸고 상대방 인물을 잡는 숏을 말한다. 대상과의 관계성을 조절하는 데 요긴한 역할을 하는 숏으로서 이때 카메라의 위치는 두 인물의 바깥쪽에서 대상을 보는 객관적인 숏이 된다. 다섯 번째, 인물의 주관 숏은 카메라가 상대방의 인물을 대신해서 마주보는 인물을 촬영하는 숏을 말한다. 즉, 이때 말을 하는 인물 A는 카메라의 렌즈를 쳐다보게 되고 그것을 보는 시청자는 B의 입장, 즉 당사자가 된 듯한 느낌의 주관 숏으로 A와 접하게 된다. 이미지러리 라인은 180도의 법칙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실제 이런 공간에 360도 공간에서 카메라를 기준으로 해서 180도의 범위 안쪽에서만 촬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180도 범위 안쪽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 어떠한 각도에서 촬영을 하든 두 사람의 위치 관계는 변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 제가 이 180도를 넘어가 가지고서 이쪽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두 사람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죠. 제가 지금 이쪽에서 촬영하면은 남자는 왼쪽에서 오른쪽을 보고 있습니다. 여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을 보게 되겠죠. 그렇지만 제가 180도 라인을 넘어서서 이쪽에서 촬영하면 남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을 보고 있게 됩니다. 방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여자가 바라보는 오른쪽에서 왼쪽을 바라보는 시선과 동일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180도 라인을 넘어가서 촬영하게 되면 완전히 반대 방향, 즉 마주보는 방향이 아니라 서로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듯한 그런 식의 그림으로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이미지너리 라인에서 촬영을 하면 그림에서처럼 두 사람의 위치 관계를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음에 이어지는 숏에서도 두 사람의 시선은 같은 방향을 유지해야만 자연스럽게 보이게 된다. 만약 이미지너리 라인을 넘어서 촬영하게 되면 그림에서처럼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듯 보여지므로 촬영을 할 때에는 이미지너리 라인을 꼭 생각하고 촬영해야 한다. 실제 촬영 현장에서 이런 장면은 아주 흔하게 발생합니다. 잠깐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사랑하는 두 사람이 서로 달려와서 마주보고 달려와서 부둥켜 안아야 될 장면이 서로 같은 방향을 보고 뛰어가는 그런 장면으로 편집되기도 하는 거죠. 때문에 촬영을 할 때는 항상 이런 이미지러리 라인을 지켜서 촬영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미지러리 라인을 넘어서서 촬영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촬영하는 카메라가 이미지러리 라인을 넘어가고 있는 것을 시청자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렇게 핸드헬드로 촬영했지만 이동차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이동 기자재를 사용해서 이미지러리 라인을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준 다음에 다시 이미지러리 라인을 재설정해서 보여주면 시청자들은 방향성이 바뀌는 것을 사전에 미리 보았기 때문에 전혀 의심 없이 부드럽게 다음 샷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미지러리 라인을 넘는 방법은 시청자들한테 방향성 없는 여타의 물건들을 보여준 다음에 이미지러리 라인을 넘은 반대쪽에 촬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떤 손동작을 보여준다든가 손에 끼고 있는 반지를 보여준다든가 하는 특별하게 방향성이 없는 클로즈업을 보여주고서 이미지러리 라인을 뛰어넘는 것이죠. 이렇게 방향성이 없는 그런 샷들을 보여주게 되면 시청자들은 잠시 동안 방향성에 대해서 까먹고 다시 설정된 이미지러리 라인에서 방향성을 다시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지금 이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상황과 별개의 상황. 만약 예를 들면 다른 연인들이 이야기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미지너리 라인을 넘어서 촬영한 샷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때는 한번 이 설정된 샷을 넘어갔다 왔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방향성을 기억 못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그 한성수 교수님께서 이미지너리 라인이 왜 중요한가를 설명하셨습니다. 즉, 이렇게 두 사람을 놓고 여러분이 이제 촬영을, 어떤 샷을 찍을 때요. 항상 흔히 촬영할 때는 앞에서 찍었다, 뒤에서 찍었다, 옆에서 찍었다, 다양하게 위치와 이 장소 또 각도를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샷을 만들어내는데요. 흔히 이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소위 말해 180도의 가상에선 이미지너리 라인을 이렇게 넘어가서 촬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렇게 촬영하다 보면, 편집이 방향이 확 바뀌기 때문에 바로 샷을 붙이지 못하죠. 그럴 경우에 이제 중간에 방향성이 없는 정면을 보는 샷이라든지 어떤 클로즈업을 한다든지 그래서 커터에러 다른 장면을 보여준다면은 연결을 물론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이미지너리 라인을 두 사람이 대화하는 장면을 촬영한다거나 아니면 기차가 오는 방향성이 있는 움직이는 피사체를 찍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미지너리 라인을 항상 좀 지켜야 하죠. 근데 보통 이제 그 이미지너리 라인을 넘어섰을 때는 이제 그런 커터의 샷을 하는데 보통 촬영 단계가 아닌 이제 편집 단계에서 행해지기도 합니다. 한편 인물을 촬영할 때 흔히 카메라 렌즈와 인물과의 시선이 만들어내는 각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서적으로 얼마나 보는 시청자들과 영상의 친밀한가, 그 친밀감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이제 무의식 중에 카메라 렌즈가 시청자의 눈을 대신해서 바라보고 있다고 느낍니다. 따라서 이제 시청자는 영상 속의 인물이 렌즈를 바로 똑바로 쳐다봤을 때는 마치 이제 자신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지요. 예를 들어 텔레비전 뉴스 프로그램에서 앵커들이 카메라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그날의 뉴스를 전달할 때는 사람들은 바로 앵커가 자신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선 방향이요. 카메라가 피사체의 인물을 축을 벗어날수록 조금씩 시청자의 주된 관심사에서 역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각도가 30도에서 한 45도 정도가 되면 이제 객관적으로 대상을 쳐다보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제가 여러분 이렇게 똑바로 보다가 몸을 틀어서 한 35도, 45도 이러면 여러분이 좀 더 보는 느낌이 어떤 객관적으로 제가 강의하는 모습을 보다 좀 더 객관적으로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할 때는요, 카메라의 시선 방향을 잘 이용하면 인물의 감정적인 흐름을 강조한다거나 또 이완시킬 수가 있고 또 대상과의 감정이입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대상을 바라보는 카메라의 시점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흔히 이제 객관적인 숏과 주관적인 숏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객관적인 숏은 시청자의 눈을 대신하는 카메라 렌즈가 대상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듯이 촬영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각도를 바꿔서 객관적인 샷을 만들어내는 것도 있지만요. 기본적으로 카메라 자체가 이 시청자의 눈을 대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주관적인 샷이란 것은 카메라가 출연하는 등장인물의 배우의 눈을 대신해서 대상을 직접적으로 바라보는 것과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말합니다. 대체로 이제 화면만 보여주는 이것을 이제 상황을 설명해주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어떤 풍경이나 이런 장면을 쫙 보여주면 이것은 상황을 설명해주는 객관적인 숏이 되지만요. 일단 상황을 지켜보는 거기 어떤 인물이 등장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산에 올라가서 산의 정상을 내려다 본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나무를 바라본다든지 했을 때
그 사람의 관점에서 그 사람의 숏을 앞이나 뒤에 연결시키면 이제 그 사람이 보고 있는 주관적인 숏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동영상 제작에서 주관적인 숏과 주관적인 숏은 그 등장 인물이 바라보는 샷, 또 객관적인 숏은 인물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샷을 의미하는데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구사해주면 다양한 시점이 만들어져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는지 마치 시청자들이 상황과 그 주인공의 입장을 동시에 다 느낄 수 있처럼 임장감을 느끼게 해주고 친근감을 더해줄 수도 있습니다. 뭐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면은요. 예를 들면 이제 버스를 타고 인물을 객관적인 샷으로 이렇게 촬영한다면 그 인물이 버스 안에서 고개를 이제 차창 쪽으로 내다보는 그런 장면을 촬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 샷으로 인물이 바라보는 차창 밖 풍경을 이렇게 촬영을 한다면 이 장면은 그 인물의 주관적인 샷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주관적 샷을 만들려고 할 때면 반드시 그 주관적 샷의 과 뒤에 전후에 객관적인 영상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적입니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줄 때 전후의 상황과 관계없이 그냥 풍경만 펜으로 쭉 보여주면 뭐 객관적인 영상으로 저런 장면이 있구나, 풍경이 경치가 좋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펜샷의 앞에서 펜이 시작하는, 그러니까 펜이란 것은 카메라의 움직임이죠. 움직임이 시작하는 곳이나 끝나는 쪽에 어떤 특정 인물의 바스트 샷을 넣어준다면 그 펜샷은 결국 그 인물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 주관적인 영상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 샷의 시점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또 이제 흔히 그 영상 제작에서 샷과 리버스 샷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영화나 TV 드라마에서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서로 이제 쌍을 이루는 각도의 그림들을 연결해서 사용해온 방법인데요. 샷과 리버스는 이제 뒤집은죠. 거꾸로 된 샷. 샷과 리버스 샷은 두 명의 인물이 거의 이제 거울과 같이 대칭이 되도록 촬영해 주는 것으로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의 경우 효과적인 어떤 인물 간에 비슷한 사이즈의 한 사람이 보였다 다른 사람이 계속해서 보여주면 두 사람의 감정이 상승된다거나 어떤 대립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게 종종 그런 그 샷, 리버스 샷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씬에서 샷과 리버스 샷이 한 사람을 웨이스트 샷으로 잡으면 그 다음 씬도 반대 각도에서 다른 사람도 같은 사이즈로 보여주고요. 또 그 다음 사람은 클로즈업으로 보여주면 바로 그 다음 샷도 클로즈업으로 보여줌으로써 긴장 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샷과 리버스 샷의 이 형식으로 촬영을 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두 인물을 촬영하는 거리를 서로 같게 해야 되고요. 인물을 촬영하는 각도도 서로 대칭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또 인물의 조명 조건을 같게 해주고 두 인물의 그 배치가 동일하도록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두 인물 간의 긴장감이 그 대립을 통해서 이렇게 샷과 리버스 샷을 통해서도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그 숏과 리버스 샷이 대립 관계를 주로 강조한다면 숏과 또 리액션 샷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인물을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인물에 대한 인물이 한 것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는 거죠. 리버스가 아니라 숏과 리액션, 반응을 보여주는 반응샷이라고 합니다. 즉 어떤 이야기나 액션을 보여주는 것이 는 숏일 때 리액션 샷은 말 그대로 이제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한가를 짧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 두 샷의 조합은 결국 영상을 좀 더 설명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해 줍니다. 여러분 이제 숏과 리버스 샷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주로 많이 사용되지만 다큐멘터리나 보도 프로그램에서도 폭넓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다큐멘터리에서 어떤 사람을 인터뷰할 때 그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있는 기자나 PD가 고개를 끄덕인다거나 진지하게 듣고 있는 표정을 이제 흔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이 바로 리액션 샷이죠. 이런 리액션 샷은 인터뷰 편집을 할 때 연결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도 아주 도움이 되고요. 또한 공연이나 이제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상황을 중계할 때 앞에서 무대에서 연기자들이 공연을 하면 그것을 바라보는 관객, 청중들의 표정을 통해서 훨씬 더 그 공연장의 분위기를 잘 살려줄 수가 있겠습니다. 또 촬영 대상의 이제 시선 처리와 주관적 샷, 객관적 샷, 그리고 이제 그 리버스 샷과 리액션 샷의 차이점을 이제 잘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앞에서 본 우리가 이제 샷의 종류들, 주관적인 샷과 객관적인 샷, 또 샷과 리버스 샷, 샷과 리액션 샷의 각각의 차이점들은 뭐 앞에서 설명해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그 각각의 요소들이 바로 영상 문법을 구성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제작할 때 적절하게 여러분이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서 촬영 현장에서 다양한 숏을 구사하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는 영상 문법인 것입니다. 이제 촬영할 때 또 한 가지 이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 문법 내 내용으로 30도의 법칙이란 것이 있는데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30도의 법칙이란 것은 숏을 촬영할 때 이어지는 다음 숏을 처음 숏의 위치와 각도에서 이제 적어도 30도는 그 30도의 차이는 30도 이상 옮겨서 촬영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그 관객의 관심을 자연스럽게 이동시켜서 새로운 관심과 이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30도의 룰을 지키지 않고 동일한 위치와 동일한 각도에서 화면의 사이즈만 크기만 이렇게 변화해서 촬영을 하면은요, 화면 안에 인물과 배경이 그대로 있죠. 그래서 그 정보가 서로 비슷해지므로 흥미를 유발시킬 수가 없습니다. 또 나중에 편집 과정에서도 보면 서로 이렇게 매끄럽게 연결되지 못하고 갑자기 화면 사이즈가 크기만 뭐 컸다가 작았다 이렇게 튀는 듯한 그런 튀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숏에 연결을 하면 마치 점프컷을 한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따라서요, 여러분이 촬영하실 때 이왕이면 한 장소에서 찍지 말고 동일한 인물과 비슷하더라도 자리를 약간 30도씩 각도를 변화가면서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또 촬영할 때요, 사이즈 변화를 할 때 너무 비슷한 사이즈로 연결을 하면 이어짐이 매끄럽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이즈 변화는 확실하게, 그러니까 각도만 옮겨질 뿐만 아니라 동시에 화면의 크기, 사이즈의 변화를 확실하게 줌으로써 사람들이 어떤 그 장면이 숏이 변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또 끌 수 있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카메라 앵글은 최소한 30도 이상 바꿔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화면 구성에서 우리가 동일한 공간 내에 연속된 상황을 촬영할 때요, 주의해야 할 요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드라마타이즈 할 때 영화의 경우 꼭 지켜야 할 숏의 연속성입니다. 이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동작의 연속성, 상황의 연속성, 그리고 이제 위치의 연속성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먼저 이제 동작의 연속성이란 것은 특정 인물이 시선이나 움직임은 어느 한쪽을 보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움직일 때는 그 방향을, 오른쪽을 보고 있으면 오른쪽 방향의 움직임을 유지시켜 주는 게 좋죠. 샷이 바뀌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이쪽을 보다가 이쪽을 보면서 얘기하면 아무래도 화면이 자연스럽지 못하겠죠. 다음으로 상황의 연속성은 어떤 풀샷에서 전체적인 큰 인물이 전체가 나오는 샷에서 어떤 인물이 이제 왼손으로 무슨 컵을 들고 있다고 합시다. 아니면 오른손으로 이렇게 펜으로 뭐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그 다음 샷에는 같은 방향으로 사람이 오른손으로 물컵을 들었다든지 오른손으로 활동을 했다면
그 다음 샷에서도 오른손으로 이제 그 동작, 상황이, 그대로 연결돼야 되죠. 만약에 오른손을 들다가 갑자기 왼손이 컵이 들려 있다면 이것은 그 영상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죠. 화면이 이렇게 튀게 됩니다. 이럴 경우 숏의 상황이 동일함을 의미하고요. 또 위치 연속성은 앞에 샷에서 한 인물이 역시 왼쪽에서 서 있으면 이어지는 샷에서 동일한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 사람이 등장할 경우 그 사람의 위치가 왼쪽에 있다가 갑자기 그 다음 샷에서는 오른쪽에 있으면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위치의 연속성은 인물뿐만 아니라 어떤 풍경샷과 같은 곳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신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오늘 배운 주요 내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동영상물의 구조로 숏과 씬과 시퀀스가 있다는 것을 배웠죠. 동영상은 정지영상과 달리 여러 가지 숏을 통해서 화면이 전개되고 또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어서 숏을 어떻게 구성하고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씬과 시퀀스, 이야기의 흐름과 구성에 크게 영향을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미지너리 라인을 배웠는데요. 이미지너리 라인은 마주보고선 두 인물을 촬영할 경우에 두 인물과 카메라를 축으로 하는 가상의 선을 긋고 180도, 이때 만들어지는 180도 선 범위 안쪽에서만, 그러니까 한쪽에서만 촬영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이미지너리 라인을 넘어야 할 경우에는요, 이미지너리 라인을 침범하는 것을 일부러 이제 촬영을 넘어가는 것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숏의 중간에 방향성이 없는 샷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커터웨이로 다른 장면을 보여준 다음에 다시 새로운 라인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또 30도, 마지막으로 30도의 법칙, 이 밖에도 다른 중요한 것이 있지만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할 것으로 처음 숏의 위치와 각도에서 최소한 30도 이상 옮겨서 촬영하는 영상 법칙을 말합니다. 30도 법칙은요, 다음 숏을 촬영할 때 처음 숏의 위치와 각도에서 30도를 하는 것으로, 그렇지 않으면 편집 과정에서 서로 샷들이 매끄럽게 연결되지 못하고 갑자기 화면 사이즈가 튀는 듯이 보이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영상물을 촬영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숏과 또 씬과 시퀀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동영상물의 기본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구조에 따라서 여러분이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영상물로 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상물의 최소 단위인 숏에 대해서 특히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하고요. 그리고 숏을 표현할 때 문장을 작성할 때 활용하는 육하 원칙 OW1H를 각각의 숏의 화면의 사이즈를 통해서 또 화면의 각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표현해 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육하 원칙을 잘 기억해 두시고 어떻게 보다 이제 무엇을 그죠? 어떤 피사체든 인물이 무엇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사전에 미리 계획하신 다음에 촬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이제 숏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숏의 분할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숏의 분할과 화면 사이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영상을 표현해 가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효과적인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알아두셔야 할 여러 가지 기본적인 원칙들, 주관적인 샷, 객관적인 샷, 또 샷과 리버스 샷, 리액션 샷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미지너리 라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으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여러분도 직접 이 아름다운 계절에 여러분만의 동영상물을 한번 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